지난 금요일 날 청와대에서 애비역 주요 인사 오찬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이 간담회에서 그래도 일부 참석자 중에 소신이 있는 분들이 전작권 조기 전환 문제에 대해 일부 참석자가 문 앞에서 우려를 제기하며 연기를 건의를 했습니다. 자, 대통령이 행사에 나오기 전에 안보실 1차장이 오찬 참석자들한테 현 안보 정세 브리핑을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런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전작권 조기 전환 추진이라는 말이 그 브리핑 자료 안에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고 웅성거렸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밥 먹으러 갔다가 나중에 밥 한 끼 얻어먹고 전작권 전환 찬성하고 왔다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분이 나빴겠지요. 그래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출신인 한 참석자가 문 앞에서 북한이 현재 우리 주요 대도시에 대해 히로시마 원폭과 비슷한 폭탄을 가지고 있는데 북한 위협이 해소될 때까지 한미연합사 지휘 구조와 작전 통제 체계는 안 바꾸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고 합참의장 출신 다른 참석자도 한미 동행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전작권 문제를 언급을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문은 전작권 전환 이후에 한미연합사를 대리할 미래연합군사령부가 오히려 한미연합 방위 능력을 강화하게 될 것이다 라는 황당한 소리를 하며 당신들 우려를 감안해서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그래서 전작권 전환 연기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문의 의지가 확고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제가 군 장성들한테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문 앞에 밥 한 그릇 먹으러 가면 나중에 입 다물고 있다가 나오면 여러분들 퇴직 이후에 일자리 마련해 줍니까? 예? 군에 4승, 3승까지 해먹었으면 많이 해먹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연금만 해도 6, 700 이상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문 앞에 가서 밥 한 끼 얻어먹고 이런 말들을 하는데 둘러리 있으면요. 뭐 하려고 갑니까? 거부해야지요. 아니 대한민국 수호 장성에 그분들은 무엇 때문에 있고 또 여기가 밥 먹으러 가는 분들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군에서 3승 4승쯤 했으면 당신들의 가치를 지켜야 될 책무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배설까지 하고 국가의 덕을 보고도 그런 생각조차도 없는 사람이 했다면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뭔가요. 정신 좀 차리기 바랍니다. 자, 양정철이가요. 좀 가관입니다. 갈수록. 지자체들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또 국회의장 밑에 있는 뭔 이상한 연구소하고 양정철이하고 각 정당끼리 협약을 체결한다 그러고 이젠 또 중국에 가서 중국의 당교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에 가서 뭐 CSIS하고 한다더만은 이제는 4대 기업가 이 4대 기업 산하 연구소와 릴레이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건 총선을 앞두고요. 그야말로 이거는 민주연구소가 아니라 전부 민주당을 지지하는 쪽으로 정보나 자료를 다 내놔라고 협박하는 거죠. 양정철이는 간이 배밖에 나와 있습니까? 선관위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합니까? 이게 민주주의예요. 양정철이가 이끄는 민주당의 싱크탱크 민주연구원이 기업 목소리 수렴에 나섰다. 총선 앞두고 기업 목소리 수렴한다면 뭔 말이겠어요? 민주당이 총선에 승리할 수 있도록 기업들의 연구소가 능력이 빵빵하니까 지원해주고 또 기업인들이 문재인을 지지한다라고 만들라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연구원은 4대 기업 연구소, 삼성, SK, 현대차, LG,
우리나라 1등부터 4등 기업 연구소를 포함해서 주요 민간 경제연구원 7곳과 릴레이 경청 간담회를 한다는 겁니다. 뭐 간담회 하려고 하겠어요? 또 협약 체결하겠죠. 자, 그래서 간담회 주 목적은 민간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수렴해 듣겠다는 건데, 양정철이가 대통령입니까? 총리입니까? 부총리입니까? 청와대 경제 수석입니까? 양정철이가 왜 이런 일을 해요? 그래서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유형 근로제 적용 업종 확대 등 정부 대책에 대한 기업의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수용하겠다는 겁니다. 여당이 기업과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싱크탱크 협업을 전제로 교류하기로 했다면 또 쓱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민주연구원이 무슨 싱크탱크입니까? 그걸로 사람 모아다 월급 빼먹고요. 그러지 거기서 무슨 싱크탱크 역할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제대로 책낸 거 있습니까? 자, 그런데 중소기업연구원, 중견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구원과 LG, 현대차, 삼성, SK 이런 순으로 쭉 만나면서 지금 면담을 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듣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년 총선 앞두고 당의 경제 공약이 기업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야기를 다 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4대 기업연구소는 재벌, 그 다음에 여기 중견기업연구소, 중소기업연구소, 그리고 또 소상공인연구소. 자, 공약안을 이런 정부의 경제단체들의 연구원들이 다 만들어줬다고. 과거에 노무현 정권 때 삼성경제연구소가 노무현 오른팔에게 이런 경제 관련 자료나 또 정치 관련 자료 등을 만들어 준 적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노골적으로 해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양정철이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내놓으라 하고 그냥 다니면서 하는 거는요,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가 저는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가 경고를 해야 되고요. 지금 이 정권이 기업들을 갖다가 꽉 움켜쥐고 투가면 지금 걸라고 협박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재벌들이 나서서 민주당의 정책을 만들어주는 걸 교류라는 명목하에 합법화해서 되는 겁니까? 절대 안 되지요. 이거는 일종의 정경유착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 선관위는 또 이것도 합법이라 할 겁니까? 근데 한국당은 이 부분에 대해 아무 말을 하고 있지 않아요. 자, 또 웃기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청와대의 김유건이라고 안보 1차장 군인 출신입니다. 이 김유건이가 지난 17일 날 서해에 그 횡담도 휴게소 주변에 북한 잠수함 장망경으로 보이는 게 발견됐다고 순찰차에서 신고해서 당시 부대들이 다 나서서 뒤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당시 국방장관 합참의장까지 포함한 화상회의에 그 횡담도 주변을 갖다가 지키는 관할 부대장인 32사단장이 있었는데, 이 청와대 참모가 32사단장을 직접 질책을 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동안에 심각한 안보 사안이 발생하면 청와대와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논의한다고 말해왔는데, 그런데 청와대는 그야말로 거기에 배석해서 분위기를 보고 정보를 듣고 또 청와대의 의견을 이제 조용히 개진하는 일이지, 어디까지나 이 회의는 국방장관, 합참의장 등 군 수뇌부의 라인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청와대가 군의 작전 지휘권에 대해 월권에서 간섭을 하고 나무라는 일까지도 발생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청와대 안보실 차장 주재의 사단장을 장관, 합참의장, 군참모총장 앞에서 직접 질책을 하느냐.
작전을 왜 제대로 종결하지 못하고 우물쭈물의 사태를 이렇게 키웠느냐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니면 아니라고 빨리 끝내버리지 더 뒤진다고 난리를 쳤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른 군 고위 관계자는 박안기 합참의장이 발언하며 작전 지도를 하던 상황에서 김 차장이 갑자기 끼어들어 사단장을 직접 질책해 참석자들이 당황했다는 겁니다. 자, 잠수함 잔망경으로 추진되는 물체가 서해대교 인근 해상에서 발견됐다라는 고속도로 순찰대원의 신고로 군 당국이 대대적으로 작전을 펼쳤는데 결국은 군 당국은 신고자가 엄한 부표를 오인했다 하고 5시간 만에 작전을 종결했습니다. 자, 그때 회의에 정경두 그리고 합참의장 박안기 그리고 주요 지휘관 32사단장이 다 참석했는데요. 자, 최고 지휘 책임자는 합참의장이고 청와대는 군 이런 회의에서는 원칙적으로 참고인으로 배석한 인물일 뿐입니다. 자, 미국에서 지난번에 그 오바마가 오시마 빈 라딘 생포 작전 때 거기에 지사령부에서 의자에 앉지도 않고 뒤쪽에 서서 지켜봤고 거기에 투입되는 특공 부대들의 지휘는 그 중부군 사령부 거기에서 다 지휘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군인 현장 책임자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군수내부도 옆에 있고 그 다음에 군 관련 또 백악관의 참모들이나 국방장관도 뒤에 있고 그리고 대통령도 뒤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전 정권에서도 청와대 개입은 있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청와대가 군의 작전 지휘권까지 간섭하고 나서는 것은 도가 지나친 월권이다. 합참의장이 발표하고 있는데 안보실장이 툭 튀어나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김유근이가 목함 기순 사태 때 축소 은폐 의혹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을 받았다 했지만은 김유근이가 왜 경고 처분 받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상황실장이 청와대 이 일을 관장했고 김유근은 상황실장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나 이런 말을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당시에 지금 목함 기순에 대해 삼척항 인근이라고 축소 은폐한 부분에 대해 청와대 지시가 있었을 건데 그 청와대 지시를 김유근이 앞에서 그냥 꼬리를 자른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지금 해석이 되고 있죠. 자, 김유근이의 이 직책을 보면 육군 중장을 했고 합참의 차장을 했습니다. 육군 참모 차장을 했고요. 그리고 국가안보실의 1차장으로 가 있죠. 그래서 육사 36기로 합참의장이 학군 21기라서 이 사람보다는 군내에서 연로는 선배지만은 3스타 출신이고 4스타도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그렇다고 군에서 나온 지가 10년쯤 된 사람이 지금 이런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현직 군 지휘관들을 자기 후배라 하더라도 청와대 백을 가지고 이렇게 나무라면 어떻게 돼요? 애들도 부모가 나무랄 때 옆에서 끼어들어서 뭐라 하면 싸움 나는데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청와대가 군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쥐어짜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무슨 군이 군대다워지겠어요? 자, 3저 탓에 1인당 국민소득이 4년 만에 감소할 것 같다는 겁니다. 자,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보다 줄어드는데 성장률은 역대 4번째로 낮고 물가는 13년 만에 최저 수준이고 원화 가치는 올해 들어 4% 이상 떨어지고 그래서 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작년에 33,434불이었는데 올해는 얼마나 떨어질 건가? 올해 하반기에 4, 5% 이상 성장이 되어야 국민소득이 플러스가 작년 이상이 되는데 그거는 고사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마이너스 성장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떨어지는 비율이 지금 국민들 예상보다는 훨씬 높게 떨어질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올해 아마 하반기에 경제 실적을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정권이 지금 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하게 떨어질 것이다. 제 말이 맞나 한번 보세요. 자, 요즘에 기업들이 뭐 이를 뽑으면 배달의 민족이나 뭐 이런 데도 삼성 출신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IT 회사나 이런 데서 사람 뽑으면 삼성 출신들이 수십 명씩 몰려온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그러면 삼성을 버리고 월급도 많이 주고 한국 인류라는 데를 떠나느냐? 지금 삼성의 자부심, 조직력, 1등주의가 실종되고 보신주의로 흘러가면서 지금 삼성이 흔들린다. 근데 이 상황에서 일본의 지금 보복 위기까지, 경제 보복 위기까지 겹쳐서 초유의 복합적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주 52시간 시행으로 워라밸, 일과 무슨 삶의 균형 같은 칼퇴근을 즐기는 젊은 직원들은 지금 회사 앞날이 어떻게 될 거냐 하고 걱정이 태산이고, 심지어 회사의 위기에 지금 걱정하는 사람도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4월 달에 스마트폰의 갤럭시 폴더, 즉 접는 스마트폰 출시가 화면 결함으로 연기가 됐습니다. 지금도 아직 강감무소식이에요. 그래서 삼성이 과거에 밀어붙이는 추진력이나 빠른 의사결정, 조직력 이런 게 안 보이고 이제는 완전히 공무원처럼 되면서 실적을 돋보이게 만들어서 살아남기 위해서만 애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재용이 혼자만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다니지만은 회사가 인류 정신이 사라지고 그저 그런 기업으로 떨어지고, 현재 삼성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수사들이 한마디로 현장 조직력을 느슨하게 만들고 과거처럼 그룹 전체를 통제하는 역할도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삼성의 현장에서 중요한 기록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저런 대기업들은 기록이 중요하다면서 기록들, 여태까지 해왔던 그런 기록들을 잘 보관해라 하는데, 요즘에는 하도 많이 뒤져서 혹시 뭐가 뺏기면 큰일 나니 압수수색에서 그냥 보고하고 다 없애버리는 게 거의 일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보고서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의 지금 전체의 이 기강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또 무슨 다스 소송비 지원, 노동조합와의 사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분식회계 증거인멸 혐의까지 지금 꼬리에 꼬리는 무는 수사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대리급 직원까지 수사받다가 증거인멸로 구속됐다는 겁니다. 자, 삼바 대표이사는 2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됐지만은 저런 식으로 이제 되어가면서 임직원이 책임질 만한 일은 전부가 안 하려고 하고 리스크를 갖다가 최소화시키고 로펌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호사들만 먹고 살리 지금 삼성 때문에 생긴 거죠. 그리고 이제 좌파 단체들은 삼성 타도를 외치고 있습니다. 소비자 인식 조사에서 LG가 삼성보다 비호감 지수가 10%나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솔직히 왜 이 모양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삼성 스스로 크게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정치에 개입해서 이득을 얻으면 반드시 거기에 상응하는 반대 거부가 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는 좋지만은 어떤 순간에는 그 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죠. 자, 다 따지고 보면 삼성이 정치적으로 덕을 좀 보자고 노무현 정권 이후에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되어간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든 뭐든 문재인 정권에 붙어서 정권하고 짝짝꿍 하면서 사업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하는 기업 눈에 보여요. 자, 국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없겠어요? 큰 코를 몇 배로 다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를 어느 정도는 지키면서요. 정치에 적당히 거리를 둬야지 정치해서 기업이 순식간에 세계적으로 크다 보니까 노무현 때 삼성공화국이라고 혜택 받으면서 엄청 컸잖아요. 그걸 잊지 못해가지고 계속 정치에 기업이 관여하다가요. 지금 삼성이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도 삼성 같은 대기업을 맹목적으로 싫어하거나 망하기를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요. 점점 발전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요. 더 잘할 수 있도록 돼야 된다고 보지만은 지금 근본적으로 삼성이나 이런 한국의 재벌들이요.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자, 자기들은 정치가 자기들에게 계속 관여했다 하지만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같은 이야기지만은 근원적으로 보면 이득을 얻겠다고 정치에 접근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가 아직도 이 분야에서는 정경유착에서는 엄청나게 후진적이고 원시적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이재용이 아무리 미래에 무슨 전략을 꾸미고 동분서주해도요. 이재용부터가 스타트부터 뭐 삼바부터 제일모직 삼성물산 합병해서 지금 정치에 걸려들어버리고 최순실 사태로 걸려들어버린 겁니다. 그러니 앞날이 순탄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 옆에 붙어서 놀아나고 있는 저는 재벌들에게 경고합니다. 당신들요, 깜빵 또 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권 바뀌면요, 보수든 좌파든 관계없이 정치에 관여하는 재벌들과 또 재벌들을 끌어들이는 정치인은 그야말로 재벌을 해체하든지 그 정치인은 그냥 중죄로 처벌하든지 해야지 이거 고리를 끊지 못하면요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